안녕하십니까. 이제 돈 버는 부동산 시간입니다. 지난 5월 9일이었죠.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자료입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배제 등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이란 것이 나왔고요. 저는 팩트를 말씀드리고 좀 이따가 우리 곽 대표님한테 이로 인한 방향성을 여쭤보겠습니다. 뭐 내용은 다 아실 텐데 어쨌든 첫 번째, 다주택자는 양도세 중과를 1년간 한시 배제. 요거는 지난 3월 31일 날 인수위에서 이미 발표했던 내용이죠. 두 번째는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보유 거주기간 재기산 제도를 폐지하며, 세 번째, 이사 등으로 인한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요건을 완화.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자, 그로 인해서 시장은 어떻게 반응할까라는 주제를 잡아봤습니다. 일시적 2주택 완화, 최종 1주택 폐지, 시장의 방향성, 이러한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께는 언제나 우리는 경험에 의한 또는 예측으로 인한 인사이트, 통찰력을 얻을 수 있는 분입니다. 주식회사 도시아공간 곽창석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첫 번째 윤석열 정부의 대책이라고 나온 거죠.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어쨌든 완화 사인이 물씬 들어있는 이제 세 가지를 발표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무슨 대책, 뭐 5구 대책 이런 식으로 발표하지는 않았어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문정부에서는 계속 뭐 무슨 그렇죠. 뭐 8.2 8.2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9.13, 12, 16 뭐 이런 식으로 계속했는데, 그런데 이제 무슨 대책은 안 했지만은 이제 완화되는 기조를 보이는구나, 이제 시작이구나. 이제 바꿔서 더 복잡하게 가는 게 아니고, 맞습니다. 기존에 있던 그냥 누더기 규제를 없애는 거예요. 예. 하나하나 없애가는 거고, 시장의 파장은 만만치 않게 크게 나올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예. 그런데 그게 나오려면은 다른 조건들도 같이 맞아 떨어져야 영향이 미쳐지는데, 예를 들면 다주택 양도세 중과세 유예는 이제 시장에서는 매물이 증가하는 쪽으로 작용하겠죠. 그러니까 중과 유예 자체는 매물이 증가하니까 집값이 떨어지는 쪽으로 영향을 미치겠죠. 또 이제 최종 1주택 개념을 아예 없애는 겁니다. 그러면 최종 1주택을 된 때로부터 2년을 추가로 보유해야 된다, 추가 거주를 해야 된다. 이것 때문에 매물이 안 나왔었는데 이제 매물이 나올 수 있는 상황으로 바뀐 거죠. 이것도 단기적으로는 또 매물 증가니까 집값의 하락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죠. 그냥 이거는 일견 보기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일시적 2주택, 이제 1세대 2주택의 규제를 완화했습니다. 원래는 이제 조정 지역에서는 1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팔고 또 1년 이내에 신규 주택으로 전입해야 되는 요건이 있었는데, 세대 전체가 전입을 했어요. 근데 그 1년이 이제 2년으로 바뀐 거고, 세대 전원이 또 전입해야 되는 요건은 아예 없어졌어요. 이거는 이제 규제가 완화된 거죠. 이렇게 되면 기존의 일시적 2주택자들이 굉장히 고통스러웠죠. 안 팔려가지고 1년 이내에 그래서 막 싸게 팔고 했는데, 그 말하자면은 이제 선 매도를 하고 후 매수를 하는 게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여지다가 지금은 이제 이렇다면은 2년이면 안 팔리겠나. 먼저 사고 나중에 팔자 하는 사람들도 나올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제 1세대 2주택의 취득세가 아직은 개편이 안 된 거예요. 뭐 이것도 지방세법 시행령일 텐데, 취득세는 이제 종전으로 따지면은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팔면 취득세 완화가 됐던 거고, 이번에는 일시적 2주택이 2년으로 바뀌었으니까 취득세도
2년 이내에만 팔면 취득세 완화가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아주 확실치 않다는 거예요. 그건 안 나왔죠. 예, 예, 맞습니다. 예. 그게 이제 뭐 이번 주에 될지 또는 지방선거 이후에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실제 움직이는 분들은 여기까지 확정이 돼야 움직이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한두 주 더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뭐 이런 얘기고, 그러나 이제 요것만 갖고 또 시장이 움직이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좀 이 요인들만 보면 요번에 발표된 세 가지 양도세 중과 유예, 배제. 그다음에 최종 1주택 폐지. 폐지한 거, 요 두 개는 매물이 나오는 방향으로 예. 작용하고, 일시적 2주택 완화한 거는 말하자면 매수세를 증가시키는 요인이 되는 거죠. 예, 예. 근데 이제 당장은 아직은 취득세 문제가 해결이 안 됐으니까 이제 취득세 중과 유예까지 발표가 되면은 시장은 움직일 수 있을 겁니다. 종부세 문제 걸리지 않을까요? 그렇죠. 이제 종부세 과세 기준일이 6월 1일이니까 예. 그 전까지는 기존의 주택임대사업자 중에서 뭐 이제 뭐 자진 말소 또는 자동 말소가 된 예. 이런 물량들이 있기 때문에 그 물량이 5월 말까지는 또 나올 수 있고 6월 1일 이후에는 또 줄어들 수 있는 문제. 또 지금 정부에서 뭐 개편을 예고하고 있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어요. 뭐 소형 주택을 주택수에서 배제한다든가 대출 규제를 완화한다든가. 대출이 제일 큰 문제인 것 같아요. 지금 봤을 때. 또 뭐 주택 임대 사업자 제도를 지금 그 활성화시키겠다. 이런 얘기들도 했고요. 하여튼 추가적으로 규제를 완화하는 부분들이 지금 많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럼 관망세가 당분간에 이어지겠네요. 시장에서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에 뭐 몇 주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5월 말까지는 좀 안정 기조로 가다가 6월 이후에는 좀 지금 갱신 청구권 행사를 하지 못하는 분들로 인해서 전세가가 오르고 또 이런 전세 수요가 뭐 이렇게 전세를 못 구하면은 매매 수요로 바뀌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 이제 매매 수요가 발생되면서 요번에 이제 개편이 된 일시적 2주택자들 이런 갈아타기 수요로 바뀌고 이렇게 바뀌면서 아마 6월 이후에는 매매 시장이 활발해질 거다. 전세 6월 시장 이후에. 예, 전세 시장에 더불어 매매 시장도 활발해져서 6, 7, 8월에는 거래가 좀 증가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이고. 아주 이런 거 아주 좋습니다. 곽 대표님 늘 자신의 차에서 확정적으로 언제 몇 월 며칠부터 뭐 예측을 해주신 이런 것들이 이제 거의 들어맞고 맞았죠. 그런데 이렇게 확정적으로 얘기를 좀 해주시는 게 시청자들은 되게 든든한가 봐요. 되게 좋아하세요. 그런데 그런 시장의 전망이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 전망을 공유하면 그 전망 때문에 그렇죠. 전망이 틀려지는 그런 현상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보는데 나가고 싶지는 않아요. 시청자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저희 이렇게 얘기해드린 거는 정말 깊은 공부와 또는 경험에 바탕이 된 일종이 아니고 통찰력, 인사이트인데 이게 이제 막 공유가 막 되면 그로 인해서 시장이 또 자극이 되면 저희가 틀린 예측이나 틀린 그 인사이트를 보인 게 되니까 그거 꼭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유튜브 구독자가 굉장히 많이 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곽 대표님은 별로 안 느는 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저희 처음에 막 그런 오해 되게 많이 받았잖아요. 오해죠. 뭐 그래서 건설사한테 돈 얼마 받아 먹냐. 저희 이때까지 협찬해 준 분은 10,000원, 20,000원 소액 협찬해 주신 분하고 한의원 원장님이 목 관리 잘하라고 해주신 그거 말고는 해본 적이 없습니다. 곽 대표님, 그러면 시장의 방향성은 이제 6월 이후 이렇게 보시는 거고, 계속 정부에서 지금 뭐 그 정비사업 관련해서나 아니면 우리 곽 대표님이 처음 표현했던 것 같아요. 특별법 만들자고 했던 일기 신도시 특별법을 뭐 제정해서라도 뭐 이런 얘기 하셨잖아요, 저희 방송에서. 요런 대책까지 이제 계속 몇 차례가 나오겠지만 그거를
더 관망을 하지 않을까요? 어쨌든 심리적으로 1년이 2년 됐고 뭐 조금 여유로워졌으니 지금 당장 뭘 하기보다는 또 과세 기준이 또 6월 1일이니 그거 기점에서 여러 가지 이 포지션 자체가 많이 바뀌겠어요. 그 이제 시장의 방향성은 사실 그 동안은 이제 뭐 투자자들이 주택을 살 수 있는 장이었다면은 이제 2020년 하반기 이후에는 투자자들이 못 들어오거든요. 실수요자 취득세나 종부세 이런 것 때문에 그 사실 또 작년에도 투자자들이 사실 못 들어왔어요. 그러나 이제 작년에 대출 규제가 있었고, 예, 예. 그걸 또 이제 갱신 청구권제 때문에 이제 전세 가격이 안정돼 있었던 거죠. 예, 예. 근데 이제 지금으로 봐서는 여전히 이런 규제를 풀어준다 하더라도 예. 당장 뭐 투자자들이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런데 이제 이 물꼬가 어디서 트이냐면은 이제 올해 하반기부터 갱신 청구권 2년 차가 되면서 전세가 움직이고 이런 이제 전세를 못 구하는 사람들이 이제 매수에 가담하고 또 이제 이렇게 일시적 이주택자들이 주택 갈아타기를 하고 이제 말하자면은 투자자는 진입이 안 되고 실수요자들 무주택자나 1주택자들에 의해서 거래가 일어나는 이런 걸 우리가 뭐 통칭으로 실수요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예. 지난 뭐 한 5, 6년 정도에 막 투자가 활발했던 시기 이런 걸 이제 마치고 다시 실수요장으로 변화가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실수요장으로 갔을 때 이제 입주량이 늘고 전세가가 안정되면 예, 매매가도 같이 안정돼요. 그렇죠. 끌어내리는 역할을 늘 하는데. 얘기하신 그런 부분이죠. 근데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고 계속 갈수록 입주 물량이 줄어드는 구조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또 실수요장이 몇 년은 갈 겁니다. 이번 실수요장에서는 이제 전세가가 오히려 또 매매가를 밀어 올리는 그런 장으로 갈 가능성이 방향성으로는 이제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좀 이제 요즘 많이 얘기가 나오는 게 이렇게 뭐 최종 1주택 제도도 없어지고 예, 예. 그러면은 이제 그동안 못 팔았던 사람들이 갈아타기를 하면서 상급지 쪽으로 수요가 몰리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약간 의견을 달리 합니다. 그 부분은 이제 시장의 성격이 더 중요해요. 어떤 사람들의 심리도 중요하지만은 그 구조를 이루고 있는 기본 틀 이런 게 훨씬 더 중요하거든요. 실수요라는 틀. 실수요장 말하자면은 그동안은 갭이 커지면서 가격 상승을 주도했다면 지금은 투자자가 없기 때문에 뭐 이렇게 전세가 올라가면서 매매가를 밀어 올리는 장이라면은 고가 주택들의 가격 상승보다는 이제 저가 주택의 매매가 전세가 매매가 상승폭이 더 커질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근데 뭐 저 빼놓고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니까 저는 제가 맞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6월 1일 날이 이제 주택 종부세를 주택 내야 되는 거죠. 공시 가격을 개인별로 합산해서 1주택자는 11억, 다주택자는 6억, 공주택 공시 가격이 2005년도에 만든 종합부동산세입니다. 그때 당시에 뭐 그런 우스갯소리 많이 했었죠. 야, 세금 내도 좋으니까 종부세 한번 내봤으면 좋겠다 이런 우스갯소리를 많이 했는데 이제는 대부분이 종부세 대상입니다. 얼마나 과표를 급격하게 올렸는지. 하여튼 그거로 인한 부동산의 틀 방향도 많이 결정될 것 같아요. 아직까지 취득세 중과나 종부세 그 세부담 상한율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아직까지는 무겁죠. 네, 그렇죠. 네, 다주택자가 그러니까 곽 대표님 얘기하신 것처럼 투자자가 갖기에는 너무 아직까지 장벽들이 많이 남아 있고 다행히 무주택자나 1주택자가 숨골을 틀 수 있는 게 이번에 3가지 발표한 그거로 해서 일부 숨통이 트여진다는 것이죠. 예, 그렇죠. 예, 예. 하여튼 시청자 여러분 이런 대책 나오면 한번 잘 들여다보세요. 아까 말씀드렸죠. 네이버나 다음 들어가서 기획재정부 치고 들어가서 이렇게 보시면 별로 어렵지 않아요. 근데 숨이 좀 쉬어지는 답답한 게 좀 풀어지는 그런 걸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또 좋은 정보 갖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은 꼭 눌러주시고요. 우리 곽 대표님은 한 6월 이후에
전세 매매가 증가돼서 거래량 자체가 좀 시작이 될 것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셨으니 혹시 기대하고 또는 기다리고 있는 분들은 6월 정도 이후에 한번 잘 타이밍을 노리시고 저희가 또 다른 주제 갖고 할 때 적응하셔서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건강 잘 챙기시고요. 오늘도 저희에게 부동산 인사이트를 나눠주신 분은 주식회사 도시아공간 곽창석 대표님이셨습니다. 감사했습니다.